연말에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혹시 놓친 건 없었는지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보는 가치의 가치. 오늘은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것들 짚어보려고 합니다. 서울시립대 교수이자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또 이렇게 뵙는데 올해가 지금 11월 오늘이 28일이니까 이틀 뒤면은 12월. 네. 한 달 남았어요. 그렇죠. 예. 시간이 정말 빠른데 예. 이사님도 연말이라 뭐 행사도 많고 바쁘시죠? 그러네요. 연말에 이제 사회복지 쪽에 행사도 많은데다가 또 이제 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요. 직장 내 인식 개선 교육. 제가 강사 자격증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네. 또 아마 곧 있으면 저희 재단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도 좀 할 생각이라서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사장님께서도 직접 하시면 예. 왠지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에서 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 받는 게 네. 법으로 정해져 있죠? 의무화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 5월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이제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요. 뭐 우리가 익숙한 건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육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익숙한데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거는 아직은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한 달 안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연말까지 올해까지 알려드리고 또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내야 됩니다. 회사에서 내는 건 거죠? 그러니까 돈도 벌 겸 네.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장에서 이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직원들한테 시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아직 혹시라도 직장 내에서 이런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은 좀 빨리 받으셔야겠고 네. 이제 업체를 꾸리시는 분들은 과태료 물기 전에 이거 빨리빨리 시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내에서 이런 교육이 의무화된 거는 작년 5월부터인데 네.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이런 말 자체는 그래도 좀 옛날부터 들어봤던 것 같거든요. 그보다 네. 훨씬 더 일찍 시작이 됐겠죠? 그렇죠. 이제 커다랗게 두 가지 장애인식 교육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말씀대로 직장 내 장애인식께서는 지난해 5월부터 사실은 이제 시작되면서 의무화되고 과태료 처분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 네. 그렇지 않고 일반 뭐 공무원과 초중고 학생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교육을 하는 거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제재 조항이 없었어요. 그동안은? 예, 그러다가 이제 유명무실해졌죠. 근데 의무화되어 있고 이제는 조금씩 관심들을 갖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국정감사 결과 얼마 전에 끝난 네. 국정감사에서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이런 쪽에서 최근 3년간 평균 절반도 아직 교육을 안 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교육을 해야 하는 게는 되어 있었지만 네. 그거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가 예. 작년 5월부터 이제 의무화가 되고 네. 이제 과태료도 생긴 건데 아직은 많은 곳들에서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뭐 과태료 생기고 의무화되면 뭐하나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생각해보면은 이런 현실 자체가 또 장애인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직 뭐 거대한 차별과 장벽 속에서 아직은 장애인들이 그 고용의 열악성을 겪고 있고 그렇거든요. 또 일반적으로 직장 안에서도 또 승진이라든가 이런 기회에서도 차별받는 걸로 또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가 좀 더 성숙해야 되는데 고용률을 봐도 작년 기준으로 볼 때에 민간 영역이 의무 고용 비율이 2.9%고 네. 또 공공부문이 3.2%가 의무 비율이에요. 네. 그런데 민간이 2.9% 중에 2.64%밖에 지금 고용이 안 돼 있고요. 네. 근데 이게
2.9% 중에 2.64다 그러면 그래도 얼추 지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의무 고용률 자체가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보다 낮아요. 네. 낮기 때문에 사실 2.64만큼만 고용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그 정도밖에 장애인을 생각 안 하는 거다. 고용 현장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기준 자체가 낮은데 예. 그 기준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니까요. 예, 예. 근데 이런 어떤 뭐랄까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들을 의무화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네. 어쩌면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지지 않는 것도 자연스러운 결과 같다. 뭐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앞서서 뭐 지난 국정감사 결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볼까요? 작년에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한 게 있어요. 네. 여기에 보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응답한 게 약 17%가 되고요. 네. 그리고 대략만 알고 있다라고 얘기한 분들이 63.5%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략만 알거나 좀 모르는 그런 정도가 이제 80%가 넘으니까 네. 아직까지 아무리 시행 초기지만 좀 더 알려야 되고 이제는 사회가 조금 더 공동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10명 중 2명만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아직 네.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건데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긴 있지만 또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하는 거니까요. 네. 벌금 자체가 뭐 기업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또 부담 안 된다 싶어서 그냥 안 해버릴 수도 있는 건데 예. 그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 교육이니까 네. 꼭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장 내에서 이렇게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받게 되면요. 주로 어떤 내용들을 좀 배울 수 있나요? 이제 뭐 여러 가지죠. 우선 장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이제 바로 잡는 과정에서 뭐 장애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거나 또 직장 내에서 장애인의 인권이라든가 그 리저너블 어코모데이션이라고 해서 정당한 편의 제공 그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일하기 편안하게 장비를 붙여준다거나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교육 내용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저런 거를 사용하면 우리 이 직장에서도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겠구나. 또 그분들이 더 편하게 일하겠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장애인들의 고용률도 높아질 수 있고 일하는데 편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승진 기회도 오게 되고 그래서 점점 사회가 정상화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또 에티켓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나쁜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장애의 특성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장애인 그 동료에 대해서 어떤 에티켓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또 장애인을 그럼 고용을 좀 하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가서 무슨 정보를 갖고 장애인을 고용하는지를 또 잘 모르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승진 배치할 때 장애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면 훨씬 직장이 편안해지죠.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들을 좀 교육 받게 되면 사실 동료의 장애가 뭐 업무에 있어서는 전혀 지장 없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건 거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어떻게 또 인사를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싶은데 매년 근데 이런 내용을 똑같이 배우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없죠. 그러니까 뭔가 직장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언론사니까 언론사 분야 특성에 맞춰서 아니면 뭐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 뭐 등등 아니면은 뭐 장애 종류에 따라서 혹은 직무에 따라서 맞춤형 콘텐츠들이 좀 다양하게 개발되었겠네요. 맞습니다. 교육이 지금까지는 약간 좀 일률적으로 1시간 정도의 집체 교육이 제일 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 바꿔서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양복점복지 맞춤형 그런 교육을 이제 시행을 해야 되고 여기에 필요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이제 더 개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회사에서 어떤 교육을 한다고 하면 강사가 와서 이제 직원들 네. 쭉 앉아 있고 그냥 약간 시간 때우기식으로 진행이 되는 형식적인 경우도 참 많긴 한데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을 테니까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 방식에 있어서도 좀 다양하고 재미있게 해서 그 효과를 좀 높여야 되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벗어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새로운 각도에서 장애를 체험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어요.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데서는 왜 완전히 암흑 속에서 그 스테이크를 즐긴다거나 그래서 시각 장애를 체험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다이얼로그 인 더 닥 그래가지고 그런 시도들이 좀 있어왔고요. 또 대학로 쪽에 식당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다른 데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시각 장애를 갖는 분들은 이러한 애로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직장을 어떻게 바꿔준다거나 뭐 그런 이제 생각으로 연관될 수 있잖아요. 네. 뭐 이런 방법들도 있고 사실은 이런 식당 암흑 식당 같은 경우에 독일 프랑스에서는 한 1, 2년 전에 예약이 다 차버립니다. 그만큼 이제 선진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체험하고 그걸 자기의 하나의 자긍심으로 생각을 하는 문화가 있죠. 그렇게 체험을 해보면은 사실 그냥 앉아서 수업 듣는 거랑은 전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가 또 과학기술로 있어서는 그렇죠. 손꼽히는 나라잖아요. 예.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서 장애를 직접 체험해 보는 것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경우에 지체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이제 구체적인 상황 설정을 해서 막 주차가 어지럽게 되어 있는 그런 쪽을 휠체어로 이렇게 빠져나가 보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시각장애인의 시야를 그대로 체험하는 이런 가상현실 장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뭔가 나와 장애에 대한 공감이랄까요? 그런 그 소통의 장을 마련을 해보는 것들도 있고 또 저도 이제 좀 직접 참여해보는 인식 개선 사업 중에 중고생들한테는 퀴즈 같이 네. 퀴즈 형태로 해서 재밌게 엮어서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들도 있고 또 초등학생이라든가 어린이들 이쪽에 이제 마술 인형극 뭐 이런 부분들 공연 스토리텔링 교육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루하지 않고도 시간을 지나고 나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방법들도 요즘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이들한테는 정말 신압으로 이제 네. 자연스럽게 예. 그런 인식을 갖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다양한 콘텐츠들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재단에서도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매년 뭔가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매년 하고 있으면서 진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YTN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네. 우리 인식 개선 공모전을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뭐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더 접수되고 좋은 작품들이 많은 걸로 지금 심사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12월 10일 날 한국장애인재단하고 YTN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공모전 시상식 및 토크 콘서트를 만들어 가지고 네. 12월 14일 날 토요일 날 오후 3시 10분부터 4시까지 방송할 예정입니다.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고 감사드리고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12월 1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YTN 로비에 있는 YTN 홀에서 이 한국장애인재단의 장애인식 개선 공모전 시상식 및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오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또 토크 콘서트도 즐기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이제 예쁜 박스를 하나 전해주셔서 제가 뜯어봤는데 정말 이거 뭐랄까요? 좀 겨울 느낌 나는 쿠키랑 뭐 배지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뭐 메시지 카드도 들어있고 그런데 이게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쿠키를 보시면
미세하게 다리가 차이가 난다거나 팔 길이가 차이가 난다거나 하는 아, 그렇네요. 예, 그런 이제 쿠키들인데 네. 그렇게 만들어진 쿠키들입니다. 그런데 쿠키 맛은 똑같잖아요. 네, 이따 쿠키 맛이 먹어볼게요. 똑같이 맛있습니다. 네. 맛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D-1이라는 그 공익 캠페인 크리에이터들이에요. 대학을 갓 졸업한 아주 젊은 사람들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괜찮은 캠페인이라고 해서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여기에서 모인 기금을 장애인 재단에 내놓고 또 이걸 가지고 또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 정말로 괜찮은 청년들이 네. 추진해 나가는 그대로 괜찮은 쿠키 프로그램입니다. 네. 많은 관심들 좀 가졌었으면 합니다. 네. 이 재단의 홈페이지와 또 포털에 들어가시면 검색이 됩니다. 아, 직접 이거 구매도 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럼요. 아, 그렇군요. 되도록 많이 구매가 되어야 많은 공익 사업을 네.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괜찮은 쿠키인데요. 우리 모두는 그대로 참 괜찮다. 좀 의미도 있고 네. 위로도 되는 그런 문구고 캠페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사님 시간이 또 많이 지체가 됐어요. 끝으로 마무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정말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의 통합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연말에만 따뜻한 걸 생각할 게 아니라 1년 내내 이런 쿠키와 같은 그러한 그 미세한 차이와 동질적 맛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장애에 대해서 생각들을 바꿔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요거랑 연결해서 옥상달빛의 노래를 먼저 좀 감독님 올려주세요. 옥상달빛의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5014 청취자님, 한국장애인재단 그대로도 괜찮은 캠페인 인스타그램에서 봤습니다. 캠페인이 주는 메시지가 정말 좋더라고요. 괜찮아, 그대로도 괜찮아. 아나운서님과 이사장님께서 한 번씩 읽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괜찮아? 그대로도 괜찮아. 예. 네, 정말요. 마음이 갑자기 따뜻해집니다. 차별과 편견의 시선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장애인식 개선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치의 가치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